Ready, go! 혹시 수업하다 아픈 일 얘기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안 아파요. 어깨만 아플 거야. 어깨하고 이쪽 팔만. 네? 백신 주사 맞으면 그렇더라고. 자, 보자. 엘니뇨 라니냐인데요. 지연이 복습해보고 또 시험 봐야 되니까 지혁이는 처음 배우니까 잘 보고. 전에 한번 배웠었나? 안 배웠죠. 엘니뇨 라니냐 현상은 지구가 있으면 지구 가운데 적도가 있죠. 적도가 너네 알다시피 위도 0도. 근데 요 지역 적도 약간 밑에. 근데 어디냐면은 태평양 바다.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에서 약간 남태평양 이쪽에서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현상인지는 이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위치가 한 이 정도 돼. 근데 너네 지구에서 이쪽이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는 거지. 4자 동서남북 위치 알죠? 엘니뇨 라니냐는 평상시 상태랑 비교를 해주는 거야. 평상시 상태에 비해서 엘니뇨가 생기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또 라니냐가 생기면 또 어떤 변화들이 생겨. 그래서 평상시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야. 평상시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육지하고 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바다야. 바다인데 여기 태평양 바다. 굉장히 큰 바다예요. 그림만 조그맣게 그려준 거고. 태평양 바다가 있을 때 태평양 바다의 이쪽은 서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서태평양이라고 해요. 요 가운데 태평양 바다의 서쪽. 서태평양 육지 쪽이 되는 거고. 그럼 이쪽은 무슨 쪽? 동태평양이 되겠죠. 태평양 바다의 동쪽. 여기까지 됐니? 근데 저번에 대기대순환 배울 때 너네 위도 0도에서 여기 30도 사이에서는 0도에서 30도 무슨 풍이 불었죠? 대기대순환에서? 무역풍 불었죠. 그 중에서 요 남쪽은 이렇게 진행 방향이 왼쪽으로. 기억나니?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무역풍이 불었어. 무슨 무역풍? 남,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해서 남동 무역풍이 불었어요.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저번 시간 거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여기 위도 0도에서 30도는 남동 무역풍. 그 바람이 아무튼 왼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잘 쫓아가.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이 바닷물은 겉에 바닷물을 뭐라 그러지? 표층이라 그러죠. 표층. 저번 전에 배웠듯이 바닷물이 흐르는 거를 해류라고 그러고, 그리고 표층 해류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그럼 바람 따라서 바닷물이 이쪽으로 가요. 근데 겉에 바닷물은 따뜻하니 차갑니? 따뜻하죠? 햇빛을 받으니까. 그치? 그래서 겉에 바닷물,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막 몰려가.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닷물이 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겉에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몰려가니까 밑에는 무슨 바닷물이 있어? 찬 바닷물이 있지. 그럼 여기는 바닷물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 찬 바닷물이 이쪽에 좀 올라와요. 이렇게. 바닷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냐면 용승한다. 용승. 바닷물이 올라온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지역 태평양 0도에서 30도 지역에서는 무역풍이 불어서 바람의 영향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 서태평양은 바닷물이 따뜻한 게 많죠?
그러면 야,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그 지역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여기 기온이 올라가요. 기온이 높아요. 그 기온이 높은 공기는 뜰까 가라앉을까? 뜨죠. 지역이 자꾸 대답해봐. 바로 몰라. 바로 따뜻한 건 뜨잖아, 그치? 응, 그래서 이쪽 공기는 떠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듯이 공기가 뜨면 뭐가 만들어지죠?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은 비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서태평양 쪽, 이쪽은 비가 자주 내려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 동태평양. 동태평양은 지금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으로 좀 가고 아래에 있던 찬바닷물이 용숭 올라왔잖아, 그치? 올라오니까 찬바닷물이 좀 많아지니까 기온이 낮아요. 그럼 공기 온도가 좀 낮아지니까 공기가 어떻게 될까? 내려오겠죠. 찬 공기는 무겁잖아. 그럼 공기가 내려오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면 구름이 잘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쪽은 날씨가 어때? 맑아요. 이게 평상시에 태평양 바다에서 서태평양, 동태평양의 날씨 상태야.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 적이 있어. 바닷속에 보면은 찬바닷물이 물고기가 좀 많아요. 찬바닷물이 뭐 플랑크톤 같은 뭐 그런 영양분류들 뭐 그런 것도 많고, 그러면 이쪽 동태평양 쪽이 찬바닷물이 많으니까 여기가 물고기가 어떨까? 잘 잡혀요. 네? 네. 그래서 물고기 잡히는 양을 어획량이라고 그러거든. 어획량이 좋다? 좋다? 어획량이 많다? 이쪽이 물고기가 잘 잡혀. 그럼 이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많지? 따뜻한 바닷물에는 물고기가 좀 적어. 그래서 이쪽은 물고기 잡히는 양이 어때? 좀 적어요. 이건 바닷속의 상태야 지금. 여기까지 됐니? 자, 이게 평상시 상태고, 그럼 엘니뇨가 생기면 자, 엘니뇨는 지연아, 무역풍이 강해진 거야, 약해진 거야? 무역풍이 약해진 거야. 지연이 열심히 잘 배웠네.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그 엘니뇨 현상이 생기고,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지면은 라니냐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이제 이건 외운다기보다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쪽에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태평양의 서쪽, 서태평양. 이쪽은 태평양의 동쪽, 동태평양인데, 평상시하고 비교하는 거라 해서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졌어요. 이게. 자, 그러면 무역풍, 바람이 약해졌으니까 따뜻한 바람들이 왼쪽으로, 서쪽으로 많이 갈까 조금 갈까? 조금 가겠죠. 이 바람 때문에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으로 갔잖아. 근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조금만 가요.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따뜻한 바닷물의 양이 좀 비슷해진단 말이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 아까보다 어떻게 돼? 평소보다 따뜻한 바닷물의 양이 적어지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러면 평상시는 기온이 높았어? 근데 따뜻한 바닷물이 적게 오니까 이 지역, 바닷가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 평상시보다 내려가겠죠. 그치? 하가 내려가요. 그럼 기온이 떨어지면은 차가워지니까 공기가 내려오겠죠? 그럼 공기가 내려오면 날씨가 어때? 맑은 날이 좀 많아진단 말이야. 평상시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엘니뇨가 생겼더니 날씨가 맑은 날이 많아졌어. 그럼 비가 잘 안 오죠. 그럼 이 지역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가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가 잘 안 와서. 엘니뇨가 생기면.
평상시보다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쪽 동태평양 쪽은 평상시에는 찬바닷물이 많이 올라왔는데 따뜻한 바닷물이 조금밖에 안 가니까 찬바닷물이 올라오는 양이 어떨까? 적어져요. 그래서 찬바닷물의 용승이 약화돼요. 올라오는 현상이. 그럼 찬바닷물이 조금만 올라왔으니까 기온이 어떨까? 높아지겠죠. 따뜻한 바닷물이 많아서. 자, 그럼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가 어떻게 돼? 뜨죠. 뜨면은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기고 뭐가 와? 비가 오죠. 그럼 이쪽 지역은 평상시보다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생길 수 있어? 홍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니뇨 좋은 현상이 아니야.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져서 따뜻한 바닷물이 조금 가니까 여기는 기온 떨어지고 여기는 기온이 상승하고. 지금 여기까지 됐어? 지연이는 지구과학에서 한번 배워가지고 고장고가 특이하게 1학기에서 지구과학을 해가지고 그 바닷속 요거는 잘은 안 나오는데 바닷속에 서태평양 바다를 보자. 평상시는 따뜻해가지고 물고기가 적게 잡혔어. 근데 지금은 어때? 엘니뇨가 생기면 따뜻한 바닷물이 평상시보다 적어지지? 그럼 차가워지겠지. 차가워지면 물고기 잡히는 양이 어떨까? 많아져요. 증가해. 그러면 동태평양 쪽은 평상시는 찬바닷물이 많아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근데 이제 찬바닷물이 적어지는 거지. 그럼 물고기 잡히는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물고기들은 찬바닷물에 좀 더 많어. 자, 이게 엘니뇨예요. 그럼 라니냐는? 자, 라니냐는 한번 보자. 자, 여기 태평양 바다,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근데 라니냐는 무슨 현상? 무역풍이 어떻게 될 때? 강해질 때. 그 무역풍이 이게 강해지는 거야. 자, 무역풍이 강해지면 겉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의 이동량이 어떨까? 많아지겠죠. 그럼 평상시도 이쪽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갔었는데 따뜻한 바닷물 이동량이 많아지니까 이쪽에 따뜻한 바닷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지는 거야. 그럼 이쪽 따뜻한 바닷물이 평상시보다 더 적어지겠지. 그럼 물은 채워야 되니까 밑에 있는 찬바닷물이 어떻게 돼? 많이 떠오르겠죠. 용승이 강화되더라. 됐니? 그럼 이제 기온 따질 수 있겠죠. 평상시보다도 따뜻한 바닷물이 더 많아졌으니까 평상시도 기온이 높긴 하지만 기온이 어떻게 돼? 더 높아져요. 그럼 기온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 공기도 더 많이 상승하겠죠? 그럼 구름도 어떻게 돼? 더 많이 생기면서 비도 더 많이 내리겠죠. 그럼 평상시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니까 이 지역에 뭐가 생길 수가 있어? 홍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니냐도 좋은 현상이 아니야. 그럼 이쪽 지역은 찬바닷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기온이 평상시에도 낮긴 했지만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온이 더 떨어져요. 기온이 더 떨어지면은 공기가 더 많이 하강을 하면서 맑은 날씨가 어떻게 돼? 더 오래 지속이 되겠죠? 비가 잘 안 와서 이 지역에는 뭐가 생길 수 있어? 가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라니냐 현상이야.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문제에 잘 안 나오지만 바닷속에 물고기 잡히는 양을 보면 찬바닷물이 잘 잡힌다 그랬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잘 잡히지만 찬바닷물이 더 올라오면서 이 육지에서 이제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 잡히는 양이 더 증가되었죠. 그럼 이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많아지니까 물고기 잡히는 양이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됐니? 그래서 평상시하고 비교했을 때 무역풍 약화, 무역풍 강화. 이거 헷갈리지 말고 반대라서 하나만 확실히 알아두면 되죠. 엘니뇨가 좀 더 잘 나오거든. 근데 얘도 잘 나와. 근데 엘니뇨가 더 잘 나오니까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 라니냐는 반대니까 강해졌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너네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이해를 하셔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외우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고 이제 책으로 한번 볼게요. 필기할 거 있거나 그러면 사진 찍어주니까 집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집에 가서 안 보죠? 여기 집에 가서 보니? 여기가는 보여요. 네. 자, 책으로 한번 보자. 책도 읽어봐야죠. 자, 글씨가 여기 좀 조그마니까 잘 안 보이면 책 참고해서 보고. 자, 평상시 하고 비교해서 엘니뇨는 계속 얘기했듯이 무역풍이 약화,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졌을 때. 자, 그래서 요 밑에 설명하는 거는 되게 긴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 자, 평상시에 어떻게 돼? 무역풍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니까 서태평양, 이쪽 서태평양에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시험 같은데 문제 서태평양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동태평양 쪽, 여기 남미 쪽, 적도 밑에니까 남미, 그쪽 얘기하는 거. 가운데 태평양. 그럼 무역풍의 영향으로 어떻게 돼?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 왼쪽이 서태평양 쪽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듯이 무역풍의 영향으로 따뜻한 해수,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한다. 평상시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동태평양이라고 써있죠? 이쪽이 서태평양? 맞니? 그지? 그럼 동태평양 쪽 이쪽은 어떻게 돼? 따뜻한 바닷물이 왼쪽으로 많이 가니까 찬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래서 찬바닷물이 표면으로 많이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차가워지니까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내려오죠, 공기가. 내려오면은 날씨가 맑으니까 비가 잘 안 오죠? 그래서 맑고 건조하다. 그리고 찬바닷물이 올라오면 찬바닷물에 물고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어획량, 물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이게 이제 동태평양, 이쪽, 오른쪽. 그럼 이제 서태평양은 따뜻한 바닷물이 왼쪽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가니까 수온이 높아서 공기가 가열되고요. 그럼 공기가 뜨니까 어떻게 돼? 공기가 뜨니까 비가 많이 내리겠죠. 구름이 생기면서. 그치? 아까 다 설명한 거. 됐죠? 이게 평상시. 그럼 엘니뇨가 생기면 구름 위치도 봐주세요. 여기가 구름. 엘니뇨가 생기면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어떻게 된 거? 약화된 거. 약화되면은 따뜻한 바닷물이 적게 가니까 이쪽 서태평양이나 동태평양이나 따뜻한 바닷물이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쪽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따뜻한 바닷물이 많아서 수온이 높아져요. 그럼 공기가 상승하면서 비가 오면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따뜻한 바닷물이 적으니까 수온이 낮아지고 그럼 공기가 차가워져서 하강기류 그래서 날씨가 맑고 건조하겠죠. 그러면 가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비가 너무 안 와서 산불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 잡히는 양을 알 수 있죠. 이쪽 동태평양은 따뜻한 바닷물이 많으니까 어획량이 감소 여기는 어떻게 돼? 어획량이 증가. 그다음 난이냐는 그리고 구름의 위치가 어떻게 돼? 구름의 위치가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 따뜻해서 상승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름이 아까보다 어떻게 되죠?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쪽으로 많이 왔죠? 그럼 난이냐? 자, 요것도 봐봐. 이게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바람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야, 무역풍이 이렇게 부는데 원래 이렇게 불어야 되지? 근데 무역풍이 너무 약화된 거야. 그래서 바람이 거꾸로 와서 이쪽 동태평양 쪽에 치우쳐서 구름들이 생길 수가 있어니? 선생님 이거 화살표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무역풍이 약해졌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림 봐줘야 돼. 그림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난이냐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어떻게 된 거야? 강해진 거야. 그럼 이게 강해졌으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심하게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많이 가니까 동태평양은 어떻게 돼? 찬바람물이 많이 올라오죠. 자, 찬바람물이 많이 올라와서 수온이 낮아지고 그럼 공기도 차가워지니까 하강기류가 발생해서 날씨가 맑고 건조해지니까 가뭄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쪽 서태평양 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갔으니까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그럼 공기가 더 잘 상승해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폭우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다 설명해 놓은 거 책에 줄줄이 써 있는데 이거 외우기 힘들어. 이해를 해야 돼. 자, 다음 장을 먼저 볼게요. 그리고 문제를 볼게요. 다음 장에 보면은 탐구 활동이 하나가 있긴 한데 그 탐구 활동도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저번 시간에 과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 지혜는 또 지구학에서 했다, 그지? 저는 저번 시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구 외적 요인 그래갖고 뭐 지구 자전축 경사나 지구 자전축 방향이나 또는 공정 궤도가 변하면서 지구의 기온에 또는 기후에 영향을 준다 했고 지구 내적 요인이라 그래서 뭐 나무를 많이 베면은 반사율이 증가해서 지구기는 뭐 떨어지고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햇빛 차단하니까 뭐 떨어지고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거 배웠죠. 인위적 요인 그래가지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면서 지구가 또 더워지고 뭐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치? 선생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이 이거. 자,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후들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살지는 않았어요. 또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기라고 하더라도 기록이 안 된 시기가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래된 과거는. 그래서 과거에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책에 나온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책에 나온 것만 소개해 줄게요. 자, 첫 번째, 나무의 나이테. 자, 나무 줄기를 딱 자르면은 나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는 보통 1년에 한 개씩 생겨요. 근데 이렇게 나이테 간격이 좁은 데가 있고 나이테 간격이 넓은 데가 있어. 그럼 이 좁은 데는 무슨 말일까? 이 나무가 1년 동안에 요만큼만 지금 자랐다는 거야, 부피가. 넓은 데는.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자랐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나이테의 간격이 넓은 곳은, 그러니까 이 나이테 간격이 넓은 시기에는 나무가 많이 자랐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비가 많이 와야 돼, 적게 와야 돼? 비가 많이 와야지 물이 큰 거에서 나무가 잘 자라겠죠. 나무가 잘 자라려면 기온이 어때야 돼? 높아야 돼. 따뜻해야지 잘 자라지. 그래서 나이테 간격을 보고서 이 시기는 지금 되게 넓다? 그럼 이 시기 때는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높았겠구나. 그 다음 이 시기는 나이테 간격이 너무 좁다? 나무가 잘 못 자랐다는 얘기니까 비도 별로 안 오고 기온도 좀 추웠을 것이다. 네?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나무는 자라봤자 아무리 오래 자라도 한 몇천 년 되면 다 죽죠. 그러니까 뭐 몇만 년, 몇억 년 전의 날씨는 기온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의 나이테 가지고는. 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가까운 과거,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과거 기후를 연구할 때만 쓸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거는 알 수가 없죠. 왜? 나무가 그 전에 다 죽었을 테니까. 기운이 저있지. 자, 요거만 봐. 그 다음 두 번째. 빙하코어라고 있어. 빙하코어가 뭐냐면, 이게 빙하지대가 있어요. 뭐 남극, 북극 또는 이제 고산지대 높은 곳에 빙하가 있을 때 빙하를 이렇게 뚫어보는 거예요. 쭉 길게 뚫어. 그래서 댓글이 자 여기 나온 것 같이 이거 빙하코 뚫은 거야. 뚫어서 꺼냈어요. 얘를. 자, 여기로 기계로 빙하를 딱 뚫어가지고 얘를 꺼내낸 거야. 이렇게 꺼내내면은 이 안에 빙하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이런 빙하 안에 공기방울 같은 게 들어있을 수가 있고 또 빙하 안에 뭐 꽃가루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빙하 안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은 지금 현재 공기가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빙하를 뚫고 어떻게 들어가? 그럼 이 공기는 언제 공기야? 요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과거의 공기가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과거의 대기 성분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의 대기에 그 성분을 조사했더니 이산화탄소가 많대. 그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기체지. 그럼 이 시기, 빙하가 만들어졌던 이 시기에서는 온실기체가 많았으니까 지구가 좀 더웠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데 뭐 빙하 속에 꽃가루가 많이 발견됐대. 그럼 요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주위에 꽃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기온이 어땠다? 높았다라는 거죠. 주위에 꽃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추우니까 아무래도 빙하가 생기긴 했는데 꽃가루가 날려올 정도는 주위에 꽃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기온이 좀 높았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화석을 보고서 이제 또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땅속 지층 속에 화석을 또 연구를 해보자. 화석 중에 대표적으로 꽃가루 화석. 화석은 원래 뭐냐 뼈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화석이 되지. 근데 조그맣게 꽃가루가 남아있으면서 화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요 안에 지금 꽃가루 성분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모양대로. 그럼 꽃가루 화석이 지층 속에서 많이 발견된다? 옛날에 이 지역의 기온이 어땠다? 높았다라는 거죠. 꽃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 이내 화석 중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무슨 화석이었어? 시상화석이죠. 시상화석. 시상화석의 뜻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고 있는 생물. 대표적으로 뭐 있었니? 고사리,
뭐 산호, 조개 뭐 이런 거 있었죠? 고사리는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고사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육지에서 살죠. 그럼 땅속에 고사리 화석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럼 옛날에 이 지역의 기후가 따뜻하고 습기가 많았다는 거지.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뭐 산소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 그건 좀 어려워서 이제 2학년 때 지구과학에서 좀 자세히 배울 거고 1학년 때는 한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알았지?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